네, 지수 가운데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으로 넘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하나둘씩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70개 종목이 밀리고 있고요. 330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상승 쪽으로 탄력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5종목입니다. 세종공업, 한일이화, 지금 쌍용차가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리고 우리금융이 조기 민영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4% 상승하면서 12,700원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일단 자동차주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작진 않은데 일단 물량이 작아서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 10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상승률로는 좋습니다. 5.7% 정도 급등세고요. 그리고 한일유화는 이제 저희가 저번 1월 달에 무상 수중 나왔을 때 뒤향산업 최대 주주 무상 수중 나왔었을 때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일유화는 15,000원, 16,000원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그때 뒤향산업의 실적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지난해 한 600억 정도 했다고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모멘텀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일단 주가가 흔들림이 있다가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에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요. 계단식 상승 패턴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시점을 좀 잘 조율해야 되는 그런 단가대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매크로 지표를 보면 지금 원엔 환율이 95엔 밑으로 꺾여 있고요. 또 원엔 엔달러가요. 그리고 원엔 환율이 1174원까지 상당한 지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황이 체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아 넘으면서 달러랑 엔이 같이 좀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한 1%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자산의 랠리가 재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완성차 쪽으로는 좋게 환율이 좀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금융주는 일단 우리금융 지금 금융위원장, 차기 금융위원장이 메가뱅크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돌리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모멘텀을 좀 강력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은 대리님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 특히 현대차가 대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금 여기 안착하는 모습 이후에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른 거래소 대형주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수급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보편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그때 이제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은 대리는 조금 더 신중한 자동차주에 대한 접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탄력받으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1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이노셀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3,300원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트라스 BX와 인터파크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와 골프존이 올라오면서 2에서 5%대 강한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은 대리님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앞에서 저희가 시세 점검할 때 골프존에 대한 좀 얘기도 해봤는데요. 좀 점검해 주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일단 뭐 골프존 몇 개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주가가 작년 하반기에 좀 강세를 보였었다가 좀 약세를 보였었죠.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날씨가 조금 빨리 추워진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계절적 요인 때문에 주가 강세를 보였었다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었죠. 주가가 이제 좀 길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더 크게 어렵다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모멘텀은 이제 골프존 이제 다른 쪽 이제 물론 해외 쪽에서의 이슈도 있지만은 국내 쪽에서도 어떤 그동안의 어떤 장비를 납품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좀 변신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기계 같은 경우도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그 골프존의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21%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주가 고점 한 65,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가운데는 오늘 이노셀이 뭐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장중에는 뭐 13%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노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 인수된 대표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3월 7일 날 이제 감사 보고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퇴출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됐지만은 일단 주가 흐름 봤을 때는 아직도 21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떤 실적이 조금 그동안 계속 적자 시연했던 것도 이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작년 9월까지는 주가가 이제 먼저 흑자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바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해외 대형 제약사로 뭐 라이센스가 이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임상이 2상이 통과하고 3상이 통과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이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노셀 같은 경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셀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NL바이오가 이틀째 하한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가 있는 상태고요. 대한전선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랭크가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쉽게 낙폭 줄이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한솔테크닉스와 대웅제약도 1% 후반대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연님, 일단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세요? 네, 글쎄요. 삼성전자는 그 외국인이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금 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10만 주가 팔자가 우세하고요. 그러네요. 지금 네. 체결 강도도 보니까 102%. 체결 강도만 봐서는 아주 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건 물량으로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끝나야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뭐 테크니컬한 분석이 뭐 큰 의미가 뭐 지수랑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뭐 121선에 걸려 있고요. 이격도는 아직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9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잠깐 아까 그 코스닥의 그 골프존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거의 한 8천억에 육박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이익 대비로 봤을 때 주가가 7,751억이네요, 시총이. 8천억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RNL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업체가 지금 자본 잠식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역으로 봤을 때 차바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인데요. 지금 밸류를 보면 PBR 밸류는 조금 부담이 덜한데 퍼가 120배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한 좀 접근 전략 팁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00 종목 내에서요,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 금요일장에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좀 오늘도 하락 쪽으로 방향 잡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CNK 인터 랭크되고 있고요. 동양시멘트와 젠백스, 그리고 플렉스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했던 좀 바이오주 쪽에서 오늘 차익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플렉스컴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오늘 뭐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랭크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저점 매수해볼 만한 종목 체크되는 거 있으실까요? 일단 뭐 플렉스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스마트폰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뭐 PCB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꾸준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일단 갤럭시 4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전일 이제 급여일장에 조금 약세를 보였었죠. 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뭐 2%에서 4% 이상 빠지는 종목들도 나타났었는데, 일단 종목별로 금일 같은 경우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PCB, 이제 케이스 업체들 보면은 종목들이 뭐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이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플러스권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약폭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운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최근에 21선 깨고 내렸던 점에서 이제 120일선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접근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20일선의 쪽 이격이 좀 좁혀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째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이제 그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매물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세,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어떤 그 정치적인 모멘텀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21선의 근처에 오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21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신고가 내고 있던 종목인데요. 반등 언제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님, 저희 종목 흐름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한마디 마지막 해주시면서 저희 정리해볼까요? 네, 저도 오스템 임플란트 언급을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자본 총계가 954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ROE 같은 경우가 한 23% 나오거든요. 그냥 얼추 봐도 이 회사가 이제 2~3천억 넘어가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행하면서 26,000원, 7,000원 넘어가면 비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9,000원 선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밸류 대비로는 이 종목이 저렴한 것은 아닌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워낙에 큰 시장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사업성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런 모멘텀 덕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모멘텀 자체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실적 우려라든지 수급 이벤트 때문에 조금 밀려날 수는 있겠는데 저점 공략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중국 관련 소비학대 수혜군 쪽으로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도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121선이 이탈하고 61선 이탈 위계까지 놓여 있는데요. 이 종목의 움직임도 좀 잘 점검을 해보자 허 의원님도 같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장 특징주도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